왜냐하면 이 수영장에 아까 현장 사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와, 이게 지금 애프터 사진이에요? 미쳤다. 애프터 사진 보시면 그 전 사진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안에 내부도 정말 프리미엄. 공사비가 어느 정도였을까를 가늠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수영장을 신규로 오픈했던 업체들, 대표들 만나면서 공사업체들도 소개받았을 거고요. 공사업체들을 통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견적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제가 낙찰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다 끝내놓고 입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낙찰 후에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걸 최대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흑도님의 대부법인과 제 일반 법인으로 해서 사후정산부 계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9억 1천에서 5억 8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돌려주는 게 맞긴 한데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지 비용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가 사후정산부로 취득한 금액은 6억 7천 정도였고요. 대신에 제가 대출받았던 거는 6억 7천을 기준으로 대출받는 게 아니고요. 아까 낙찰받았던 9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억 7천 중에 무려 약 90%에 가까운 6억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큰 상가를 사는데 6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입찰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인들로 이렇게 입찰을 했죠 그때. 입찰자가 한두 명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 8, 9명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와줘야 정말 이게 너무 좋은 물건인데 실수로 유찰이 됐구나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흐름 물건이라고 하죠. 흐름 물건 중에는 좋은 물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입찰자 수가 또 뭐 10명 이상 될 수도 있죠. 그런 물건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입찰자 수를 조금 더 업시킨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2명 정도는 실제 입찰자가 들어왔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분을 또 지금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모임에 또 회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미쳤다 진짜. 겉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경쟁이 치열했던 아주 훌륭한 물건이었다 라고 그림을 그리고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또 명도가 어려울 거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수영장에 아까 현장 사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사우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명도를 해본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진 않죠. 그래서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대신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한테는 좋게 해서는 절대 명도를 이끌어내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강하게 나간 다음에 나중에 당을 던지니 그런 대로 생각보다 빠르게 한 2달 안에 명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회원권 환불 이런 건 뭐예요? 헬스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 헬스가 망하기 직전에 회원권으로 확 많이 땡기잖아요. 땡깁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싼 값에 막 10회권, 20회권을 수영장권을 많이 남발을 했던 거죠. 그거 사기 아닌가요 솔직히? 거의 사기에 가깝죠. 그래서 회원권은 저희가 새로운 수영장을 오픈을 하려고 어차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는 새로운 수영장 오픈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내 회원권은 명도별 주는 차원에서 환불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겨진 회원이 2배가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래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상이 수요가 됐었고요. 대신에 이미지는 좋게 마무리됐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린 수영장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공사비 견적을 많이 받아보긴 했습니다. 아마도 공사비는 그래도 5억 내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처음 예측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거의 약 7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저는 이걸 통해서 엄청난 현금 흐름 플러스 상가를 살려서 엑시트, 부동산에 대한 매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긴 했습니다. 근데 공사비를 자체로 다 조달한 게 아니라 추가로 차입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셨네요, 이게? 뭐 그때 당시는 제가 뭐 투자자로서 여러 가지 물건에 더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6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6천만 원 갖고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네, 6천만 원 가지고 와,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쳤다, 네. 진짜.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이미 투자금은 다 소진이 됐고요. 대신에 사후정산부로 받는 돈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된 대출 상품을 인테리어 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린 수영장 대표한테 투자금을 오히려 유치해서 그래서 우리 수영장 지점도 애정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전부 흡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하고도 이야기가 잘 돼서 약 1억 정도는 1년 뒤에 운영 수익을 통해서 갚는 조건으로 그래서 약 7억 정도의 공사비를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업체도 1억을 나중에 받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되게 협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협상
표정보다는 저는 항상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우는 얼굴입니다. 우는 얼굴에 침을 못 뱉듯이 네. 그냥 웃으면서 항상 협상에 임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약속했던 것들은 꼭 지켜서 그 분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와, 이게 지금 애프터 사진이에요? 미쳤다. 애프터 사진 보시면 그 전 사진이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예, 싹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에 내부도 정말 프리미엄급 어린이 수영장으로 재탄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이미지하고는 완전 천차만별이네 이게. 그래서 기존에 오산에 살던 분들은 아니 이 수영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는 모습만 보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 수영장에 맞게 조금 아기자기하게 탈실 모습 이런 것들도 꾸몄고요. 간단하게나마 어린 수영장 한정하에 매출 증대에 대한 노하우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인스타나 다른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지만 이제 당시에는 맘카페가 절대적인 이런 맘카페가 입소문을 자주 유지하는 그런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서 그 사람들이 입소문 내주는 그런 전략을 했었고요. 흑도님이 항상 하시는 동네 부자 동네에서만 1등하면 되는 그런 전략이었고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 지역 내에서는 가장 단연코 1등인 어린 수영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수영장까지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엑시트는 어떤 방향으로 하셨어요? 제가 한 6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도 새로운 임차인한테 넘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먼저 수영장 임차인 권리를 넘기기 전에 부동산 상가부터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수익률 좋은 상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5억 8천에 매입을 해서 지금 지하 2층만 상가를 13억 7천에 일단 매도를 한 거죠. 그렇죠. 제가 한 15억 정도에 부동산에 내놨었고요. 1억에 1,000만 원의 월세 수익률로 치면 8.5% 수익률로 내놨을 때가 15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8% 수익률도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안정적인 임차인 그리고 절대 나가지 못한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9%의 수익률이라면 아주 매력적인 상가였고요. 그래서 13억 7천에 지하 2층만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지하 1층은 남아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빈 상가 공실 탈출 노하우를 통해서 개인 PT샵 겸 이씨 체육하는 그런 업종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요. 보증금 8천에 월세 260을 받고 있어서 7%대, 8%대 수익률을 매도한다고 하면 아마 지하 1층 상가도 5억 내외에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미 다 탈출하고 수익도 봤지만 이제 지하 1층도 매도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거네요? 네, 아직도 한 발이 남아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임차인으로도 다 엑시트를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좋았던 점이 더 큰 게 뭐냐면은 매달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하게 잘 나왔던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매출 한 10억 정도. 10억? 이제 그 중에 영업이익률이 한 25%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2천 정도는 남만. 뭐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급할 게 별로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누막소님이 지금 운영하는 뭐 채널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뭐 홍보할 거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제가 경험하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거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돈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10여 년 전에 2,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자산을 형성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누막소투비라고 유튜브 채널을 제가 여기 밑에 깔끔하게 밑에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이제 제가 다양하게 투자하는 모습이나 돈 될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흑도님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러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